대형주단에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계속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반도체가 부담스러우면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요. 최근 6개월간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쏠림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8조 4천억 샀고요. 하이닉스 3조 9천억 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외국인 코스피에서 코스피만 샀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쏠림이 심하죠. 코스피만 22조 6,227억 샀는데 이 중에 몇 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50%. 네.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그 다른 밑단의 종목들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1등부터 10등 중에 현대차가 있고요. 삼성물산이 있고요. 자, AI의 숨겨진 수혜주 HD 현대 일렉트릭이 1조 넘게 샀습니다. 1조 넘게. 자, 알테오젠 7,341억, KB금융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어디서 그럼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 저는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과 알테오젠과 10위에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주도주의 위치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미난 데이터가 2022년도부터 코스피하고 코스피 지수하고 외국인의 그 방향성을 상관관계를 따져봤더니 84%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 순매수 동향에 따라갈 거다. 그럼 외국인이 왜 사는지가 중요한데 왜 사는지 요인이 꺾이지 않은 외국인이 그렇게 쉽게 팔고 떠나진 않을 거잖아요. 첫 번째가 기업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두 번째가 중국에 대한 증시 불확실성,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 약화,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소위 말하는 뭐 대외적인 신인도 이런 거가 다 하락하면서 중국 증시에서 특히 또 중국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니까 중국 증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데 그 중국 증시 자금 이탈의 대표적인 수혜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 수혜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페드의 연방금리 인하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은 뭐 7월 아니면 9월로 확정이 될 것 같고 횟수의 문제긴 하지만 네 번째가 반도체 AI 랠리의 기대감이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로 하이닉스가 신고가 영역을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물론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지만 또 AI 랠리에 외국인 순매수 7등에 꼽힌 HD 현대 일렉트릭이 전력기기가 숨겨진 수혜주로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인데 원화 가치 하락하면 수출주 입장에서는 환율 효과만 환차익만 상당 부분 먹는 거죠. 근데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평균 지분율이 2010년 이후 딱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외국인 지분율이 34%까지 올라왔지만 10년 평균 수준이니까 여기서 충분히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왜냐면 코로나가 지금보다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더 좋냐? 그건 전혀 아닌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철저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저 PBR 밸류업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외국인 입장에서 실망스러울지언정 숫자가 우리나라가 좋은 거죠. 그러면 코스피 시총을 고려하면 외국인 지분율 1% 들어오면요, 코스피 시총에 들어오는 매수 금액 20조가 넘습니다. 1%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대형주단에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계속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럼 반도체가 부담스러우면 HD 현대 일렉트릭도 말씀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드렸고 알테오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들이 자 24년도 상반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여기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에 대한 증가폭을 보시면 돼요. 내년에 과연 올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늘어나는지, 이익 증가가 되는지, 이익률이 더 좋아지는지, 그걸 심플하게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2028년까지 수주를 다 받아놓은 상황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똑같아요. 2030년까지,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10년치 수주 물량이 쌓여 있고요. 지금 누적 수주가 3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2028년도까지 이미 다 수주를 다 받아서 앞으로 들어오는 수주는 29년도 물량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머크가 자체적으로 이 알테오젠이 하는 그 SC 제형 플랫폼 하려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입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 머크랑 하는 소위 말하는 정맥 주사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그게 당장 이제 올해부터 그 매출로 잡히는데 아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요 3인방 중에서는 숫자가 뭐 가장 매출 사이즈로 보나 이익 사이즈로 보나 가장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박순재 대표 같은 공동 창업주자 와이프가 지분 판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다시금 이제 본업에 대한 그리고 알테오젠이 제약바이오 만약에 금리 인하돼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훈풍이 분다? 그러면 그 역시도 알테오젠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 순매수 딱 보면 되게 반도체 편중은 돼 있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는 보세요. 전력기기 담았죠. 제약바이오 담았죠. 방산 우주항공 담았죠.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하는 핫한 주도 섹터는 다 담아서 이런 sek터들 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가 오른 걸로만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주가 오른 만큼 실적이 올라오면 주가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 그쵸 금투세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왜냐면 금투세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지금 국민 여론이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대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진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금투세 자체가 가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보완 수정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되지 않은 채로 뭐 여러 가지 건강보험 건보로 인상되는 문제, 인적공제 되는 부분 문제,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돼서 그럼 가장 수혜를 입는 소위 말하는 이 사모펀드 관련된 어떻게 보면 다 뒷배경이 이 뭐 더불어민주당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 혜택 보는 게 결국 개인 투자자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혜택을 보면 이렇게 반대 여론이 있지 않겠죠. 제도적인 불합리한 부분, 미진한 부분을 하나도 개선하지 않는 채 밀어붙인다고 하니까 국장에 대해서 그렇잖아도 변동성이 큰데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해결도 되지 않아서 밀어붙이니까 여론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니까 국장에 실망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미국장으로 간다고 하고 국장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상당 부분 투자자가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연속성이 중요한데 지금 연속적으로 뭐 조 단위 이상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금 조달의 창구잖아요. 근데 자금 조달의 역할을 못 해가지고 제때 산업계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예를 들어 2차 전지 업체들 시장에서 자금 조달 받아서 캐펙스 투자 늘려가지고 해외에 빠르게 진출해서 선점 효과도 누려야 되고 고용 유발돼서 지금 2차 전지 업계가 역대급으로 지금 사람 충원해서 2차 전지 때문에 포항이 살아나고 있고 청주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조달하는 건데 증시에서 조달하는 게 같이 서로 윈윈하는 거죠. 내가 투자한 자금이 선순환돼서 업계도 살아나고 사람도 뽑고 그 업계가 해외로 아주 발빠르게 진출해서 자본적 진출해서 그걸로 선순환의 효과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아주 불합리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런 무리한 금투세를 추진하면서 하는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돈으로 그게 펀드로 가는 건데 사모펀드에만 돈이 몰리고 공모펀드에 돈이 안 가면 펀드를 운영하는 심지어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는 공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투자자, 자산 운용사, 자문사 다 타격을 입는 거죠. 그 증권사도 여러 증권사가 있는데 금투스 때문에 한 증권사에 몰아서 원천 징수로 떼가잖아요. 그러면 원천 징수 떼가는 것도 신고한 증권사만 혜택을 받는 거고 원천 징수할 때 사전 신고하는 것도 혜택 나머지 작은 그러니까 내가 계좌를 IPO 공모주 받으려고 보통 공모주가 뭐 어떨 때는 대신증권 했다가 어떨 때는 삼성증권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공모주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투자 방법인데 공모주 투자로 증권사 여러 개 만들어놨는데 삼성증권 거 신고한 것만 혜택을 받는 거고 나머지 다른 증권사는 다 없애야 돼요. 그럼 증권사 다 없애면 한 증권사에 몰아주는 걸로 계좌를 관리하게 되면 다른 증권사들 다 힘들어지죠. 작은 증권사들. 그것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한투나 큰 증권사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증권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거고 세금을 무슨 금투세를 안 낸다 폐지한다고 하면 무슨 세금을 안 내는 것처럼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시는데 금투세 자체를 하기 전에 이미 거래세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심지어 거래세가 농어촌 특별세를 돼서 그거 폐지하지도 못해요. 뭐 거래세 줄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래세를 완전히 하고 나서 제도적으로 장기 투자자들한테 세제 혜택을 줘야죠.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은 전혀 안 주면서 금투세 하면서 거래세는 살리고 이중과세 하면서 그러면 파란당이 나서서 단타를 뭐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거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제 혜택으로 전혀 보완이 안 돼 있고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빠져나가고 거래를 아예 안 하거나 국장을 안 하면 그 금액으로 세수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세수를 뭐 확보하려고 그런 정책을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거랑 아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랑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철저하게 미국처럼 심플하게 이익 주는 만큼 실적 따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정책 갖고 흔들어 뭐 심지어 그쵸 정부도 PBR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PBR 밸류업 까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는데 중간에서 대주주가 막 팔아버려요, 그죠? 예. 삼양식품 잘 나가니까 삼양식품 창업자의 뭐 여동생인가 뭐 그죠? 친인척 관계가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러니까 외적인 거 주가는 심플하게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과 그 회사에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멀티플 기대값인데 이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거죠. 금투세 관련돼서는 제도적으로 완전히 보완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제도적 보완되지 않았는데 하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금투세를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많이 보느냐? 그러면 그거 이득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개인 투자자는 절대 아니죠. 개인 투자자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하죠. 그거 심플하게 보시면 되고 그럼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세제 혜택 주고 인적공제 불합리한 적용받는 거 보완해주고 건강보험료 내는 거 보완해주고 건강보험료 인상되는 거 보완해주고 그리고 뭐 공모주 투자하는 거 공모주 투자 상당히 지금 공모주라는 거는 신규로 증시에 들어오는 회사들의 자금 부여하는 건데 공모주를 그거를 계좌 여러 개 못 쓰게 그거 다 막아버리면 한 개만 원천징수 받아버리고 나머지 안 받으면 공모주를 신규 자금 안 들어오죠.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이익을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계속 얘기한 대로 증시에 계속 매물 압박, 매도 압박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단이 뭐 3조에서 5조가 계속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했던 물량 나간 거는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당장 국장 팔고 미국장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세금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되면 국장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보세요. 국장하고 미국장하고 같은 예를 들어 반도체 기업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차이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악하기가 더 쉽겠어요. 미국 사람이 더 파악하기가 쉽겠어요. 미국의 엔비디아를 우리나라가 파악하기 쉽겠어요. 미국 사람이 파악하기가 쉽겠어요. 너무 심플해요. 저만 해도 저보고 미국 주식 해달라는 분들 많은데 미국 주식 하고 싶어도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투명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금투세 같은 악법 같은 거 폐지돼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정부의 저 PBR 밸류업도 뭔가 구체적인 실행 개안이 나와서 실질적인 뭔가 상법이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보완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가장 잘하는 무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무대에서 투자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대에 투자하면 그 돈이 선순환돼서 기업들이 그 돈으로 해외 공장 열심히 짓고 해외 선순환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 또 뽑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주가 빠져서 사람들이 욕하지만 2차 전지가 지금 유발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역대급으로 지금 고용 유발 효과가 커지고 있다니까요. 증시에 들어오는 돈의 본질적인 가치가 뭔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해서 돈 벌어서 주식 오르면 좋긴 한데 그 내가 투자한 기업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그 기업 성장할 때 나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주가는 원래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 오르고 내리고 빠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되고 조금 더 선진국 시장처럼 미국 시장처럼 투명하게 반영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5,000 가지 말란 법은 없죠, 사실은. 예.
아마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 부분 이런 악법 금투세 같은 부분 이런 거 제도적으로 보완 안 되는 것들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 세제 혜택 줘야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식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주식 투자하면은 그냥 불로소득인 것처럼 되는 인식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주식 투자자가요 1,500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세제 혜택으로 불리함을 주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을 다 떠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안 도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을 그러면 어디서 받을까요? 은행에 비싸게 다 차입 내고 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 피해 보고요. 그 뒷단에 개별 기업들이 피해를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